이어서 정보통신업계를 대표하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님의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안연구소, 지금 안랩이죠. 떠난 게 2005년입니다. 벌써 10년 정도 이제 되어 가는데요.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서 벤처 캐피탈 일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규모의 벤처 캐피탈 파트너를 한번 만나러 갔는데요.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2 빌리언, 2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아마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한국에서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2천억 정도가 아마 제일 크게 운용했던 거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규모가 거의 10배 정도였는데 사람 숫자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20명이랍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벤처 캐피탈이 거의 한 200명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면 10배의 돈을 10분의 1의 인력으로 운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00배 효율이 더 높다는 말인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결국은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전문가가 결정권을 가지는 의사결정 구조에 기인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만났던 그 사람이 나노 테크놀로지 쪽의 투자자인데 그쪽에 대해서 스탠포드에서 석사 마치고 특허도 몇 개 있는 정도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분야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랄까요?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여서 다른 연구자가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바로 즉석에서 결정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었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당시 10년 전에는 투자가 진행됐었냐면 사장님이 이제 투자 결정을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 10명 정도를 데리고 그 회사 조사를 시킵니다. 그 회사 조사에서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오고 그런데 너무 두꺼우니까는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페이지로 요약한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를 하나 붙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그냥 그거 하나 보고 감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10배로 필요하고 그리고 실패 확률도 굉장히 높아서 자본이 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전문가가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10년 전에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문제의식이었는데요. 요즘 참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가야 될 부분은 많습니다만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전문성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접 의사결정하는 위치에 서 계신 분들이 갈수록 사회 각계각층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 미래를 나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경쟁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아마 오늘 이 자리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다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웹이 있어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히 정부 쪽에서 창조에 대해서 또는 혁신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진 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창조나 혁신에 대한 개념이 마치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쉬고 있다가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에 대한 개념을 이제 내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지 않은 한 사람의 천재가 빈둥빈둥 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혁신해 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접하는 혁신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평범한 그 인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부딪혀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혁신의 실제 모습과 굉장히 가까울 겁니다. 즉 혁신이라는 게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과 시행착오의 산물이라는 그런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착각 속에서 많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좀 더 이제 현실에 근거해서 어떻게 혁신들이 탄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기반한 그런 정책들 나오게 하는데 열심히 저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고 그리고 또 특히 수상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께 큰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시상식을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있는 행정부처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정책관 정한근 국장님의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한근 국장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곳을 찾아주신 우리 인터넷 세상의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정책관 정한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에 참석해서 행사를 빛내주신 우리 인터넷 전문가협회 김진수 회장님,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이상희 장관님, 안철수 의원님, 내 기빈 여러분 앞에서 축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수가 4,100만 명을 돌파를 하고 인터넷 산업 규모도 93조 원에 달합니다. 정말 발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와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과 더불어서 2014년은 국내 인터넷 업계에도 많은 과제를 안겨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시장의 성장 저하라든지 새로운 킬러 콘텐츠의 구조, 중국 등 신흥국의 구상으로 인해서 우리 인터넷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흔히들 인터넷은 혁신의 장이라고 말하여 왔지만 우리나라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둘러싼 기존 산업의 수많은 규제, 그리고 좁은 내수 시장에 발이 먹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이 파죽지세로 성장해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마트 금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중인 핀테크가 본격화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아직 얼마 단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이 한 단계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둘러싼 수많은 규제는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업이 기존 산업의 수많은 규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현장까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재 개선을 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이나 인터넷 금융 등 향후 막대한 시장을 형성하게 될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에도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터넷 생태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무선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을 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를 발굴해서 시상하는 오늘의 행사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앞선 인터넷 생태계 구현을 위해서 언제든지 규제정보 포털 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고 행사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인터넷 정책관 정한근 국장이었습니다.